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유형 10이 사실 이게 이제 오메가에 관한 거잖아요. 오메가 관한 거고, 다음 장이 활용이고, 그 다음이 연립, 연립 2차, 대칭형, 그 다음에 연립 2차의 활용,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까지 해서 딱 마무리가 될 건데, 이 뒷부분 내용이. 그러면 우선 오메가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보면, 여러분이 또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고정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i는 무조건 마이너스 루트,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고정값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에 허근의 성질이라고 써있지 이걸 가지고 오메가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세제곱 공식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가 1이 아니고 27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8일 수도 있어. 64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오메가의 값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게 그냥 오메가 하면 아 이거 세제곱하면 1 되는 거 혹은 말 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 문제마다 다르다는 거. 그런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오메가 세제곱하면 1인 건데 그거 이제 보통 요 문제를 푸는 김에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x 세제곱은 1이라고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야. 그러면 얘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1과 여기서 허근을 갖는데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항상 문제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제곱끼리 더하기든 혹은 빼기든 인수분해가 되기만 한다면 그때 허근은 항상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1일 거고요. 여긴 못 넣어. 여긴 넣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0일 거고요. 오메가하고 여기 다 실수니까 편례 오메가를 더해주면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마일일 거고요. 얘네들 곱하면 1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요 4개만 알고 있으면 이 안에서 지지고 볶아가지고 다 풀 수 있어. 사실 이 안에서 어떻게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갑자기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얘 1로 넘기면 여기가 플러스 1 되니까 공식이 이제 부호가 조금씩 바뀌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매번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얘 해가지고 요 4개만 딱 써놓으시면 돼. 항상 세제곱, 오메가 대입한 거, 근과계수의 관계 2개. 딱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건데요. 자, 여기 나오는 보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여기서 기억을 풀려면 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쵸? 1과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을 더하면 여기까지 더하면 0이에요. 그러면 봐봐. 그 다음 게 오메가 세제곱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 그 다음은 오메가 5제곱이겠지. 근데 얘는 어차피 1이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오메가야. 얘는 오메가 제곱이야. 이렇게 하면 또 얘는 0이야.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3개씩 잘리다 보면 결국 남는 게 3부터 3개. 그 다음에 또 6부터 해서 3개. 그치? 그러면 저게 이제 3의 배수부터 3개가 딱 이루어지는 거니까 99는 아니고 90 이제 이렇게 해서 오메가 96, 오메가 97, 오메가 98까지 하면 또 3개 해서 사라질 거예요. 그쵸? 그럼 결국 남는 게 오메가 99하고 오메가 100이 남는 거죠. 그럼 오메가 99는 3의 배수니까 1일 거고 얘는 오메가일 거거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이렇게 기억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고 나서 이제 니은을 이제 풀어보려면 니은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있는 거 뭐 이것저것 다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얘는 2예요. 그쵸? 그다음 얘는 1 플러스 오메가고요.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결국 얘는 2에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는 여기 있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 1로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이렇게요. 그럼 결국 얘는 2의 오메가 4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거 하면 오메가 6제곱이니까 이것도 1이야. 2만 남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음.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뭐 저렇게 있는데 사실 디귿하고 리을은 푸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서 뭐 제가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통분합니다. 이거 통분하시면 1 마이너스 오메가로 묶어서 오메가 켤레 플러스 오메가 켤레 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 얘 일로 가고 제 일로 갈 거잖아. 그럼 제 일로 가고 제 일로 가면 요렇게 되겠죠, 그쵸? 이거 통분하면 거기다가 얘네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곱에 1 넣고 합에 마일 넣고 하면은 디귿은 맞음.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죠. 리을은 제가 근데 여기다가 얘만 썼지만 오메가 켤레도 이거의 근이니까 여기에 켤레 들어간 것도 상관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 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대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여기는 이거 대신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리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서 0은 안 나옵니다. 리을은 틀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오메가에 관해서는 요 4개만 가지면 거의 다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엔 안 나왔는데 은근히 이게 뭐냐고 간혹 물어보. 그러면 쟤를 오메가로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오메가 켤레는 지금 여기서 양변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1이거든. 그래서 이 켤레 자리에 얘 넣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일. 요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서 이 4개 가지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면 오메가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한 장 넘겨보세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뭐 활용 문제는 뭐 딱히 부담스러운 게 없고, 그 다음엔 여기 연립방정식으로 갈 건데, 연립방정식은 종류가 딱 3개입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온 것처럼 1차, 2차 형태로 푸는 거. 1차, 2차. 그러면 1차일 때랑 2차일 때로 두 식이 연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거의 무조건 100%예요. 1차인 식을 2차에 대입하는 형태로 풀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바꿔서, 여러분 분수도 상관없으면 x는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얘를 y 자리에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13. 그러면 5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여기서 6 16. 그러면 x 마이너스 2 5x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은 결국 x는 2, y는 몰라, x는 마이너스 5분의 6, y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x는 2고 그 2일 때 여기다 대입해서 y는 마이너스 3 이거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서 알파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5분의 12 5분의 12
5분의 12, 5분의 5, 5분의 17. 둘이 더하면 5분의 11인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니까 1차, 2차 문제는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형태로 푼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2차, 2차 형태일 때는 어떻게 푸냐라는 거예요. 하나가 2차고 두 번째 것도 2차일 때는 이것도 원래는 사실 얘들아 예전에 개편되기 전에 나 때는 말이지 2차, 2차가 또 세 종류로 나눠졌었거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상수항을 얘네 둘이 더해서 빼거나 최고차항을 없애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옛날 거 좋아하는 문제집이 있어. 개념원리라든지 뭐 정석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옛날 문제니까 실제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보통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그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찾아. 여기선 얘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여기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y이거나 x는 y이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죠. 근데 여기 봐봐. 우리 아까 요 전에 1차, 2차 문제 풀었지. 그럼 1차를 2차에 대입했잖아. 그 문제가 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저 두 번째 거랑 얘랑 저 두 번째 거랑 이렇게 두 문제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서 두 쌍 나오잖아. 여기서 두 쌍 나오잖아. 그러니까 답이 총 4개야. 그러니까 보기 중에 아닌 거 고르기 얼마나 좋냐. 그치? 그래서 뭐 또 대입해서 이제 또 구하시면 돼요.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옆에 요건데 대칭형인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이 좀 제 설명을 들어야 돼. 왜냐면 이거를 정석으로 가르치기에는 좀 그런데 여기 이 유형이 대칭형이라고 불리운 이유는 실제로 현재 이 문제에서 x랑 y의 위치를 여러분이 임의로 바꿔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x, y한테 막 2y 숫자가 있어서 숫자를 바꾸면 2x가 된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서 x랑 y랑 위치 바꿔도 문제 자체는 바뀌지 않아. 이런 경우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합과 곱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합과 곱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변형 공식으로 바꿔요. 마이너스 2xy인데 여기 플러스 xy 있으니까 마이너스 xy는 7.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 제가 일부러 가로친 거예요. 1. 자, 이렇게 해서 합과 곱으로 만든 다음에 이게 여러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합과 곱을 하나씩 치환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b는 7이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b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a나 b를 하나씩 이제 구해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저는 b는 얘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1차, 2차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식으로 b는 a-1로 바꿔서 얘를 여기 이렇게 b자리에 대입할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면 a가 3일 때는 b는 2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b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두 쌍씩 나왔어.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 끝나지 않았어요. a는 원래 x 플러스 y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3이고 xy가 2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이고 xy가 마이너스 3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치?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여기서부터는 찍어. 더해서 3 곱해서 2인 거를 찍어. 왜냐면 이거를 정석으로 해도 사실 그 과정이 안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수분해라는 것도 찍는 거잖아. X자로 하는 것도 야 곱해서 이거 더해서 이건데 곱해서 이거 더해서 이거니까 여기서 찍나 거기서 찍나 똑같거든. 그냥 여기서 그냥 찍어. 만약에 이거 여러분 막 문제집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t제곱, 그래서 두근의 합이 x랑 y인 거지. 두근이.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해놓고 1, 2 해가지고 3 만들어. 근데 그거나 이거나 똑같잖아. 이렇게 인수분해 과정에서 찍나 여기서 찍나. 그러니까 결국 1, 2면 되겠죠. 더해서 3 곱해서 2는. 그러면 x는 1, y는 2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제가 처음부터 얘 대칭형이라고 했던 이유는 x랑 y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x는 2, y는 1도 해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더해서 마2 곱해서 마3. 뭐야? 마3이랑 1이죠? 그래서 x는 마3, y는 1. x는 1, y는 마3. 자, 이렇게 만들면 총 4쌍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쌍 1,2, 2,1, 마3,1, 1, 마3 해서 총 4쌍 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니까 이거 대칭형 문제는 무조건 합과 곱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세트를 구한 다음에 그 합과 곱을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찍어서 풀다는 거. 여기서 저 루트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 그냥 정수로 근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두 번째 752번 보세요. 다음 장에. 자, 연립방정식의 해의 조건인데, 자, 이것도 좀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거 지금 보시면 1차,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보통 1차, 2차 문제를 풀 때 얘를 일로 넘겨서 y 자리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대입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그러면 x값이 2개 나오거든? 근데 x가 2개 나오면 그거에 딸린 y도 2개가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해가 2쌍이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얘가 해가 한 쌍이 존재하려면 이거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해놓고 얘를 y자리에 대입했을 때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지금 2는 4니까 5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된 2차 방정식이란 말이지. 그치? 요 2차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해가 2개라서 해가 2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한 쌍 나오려면 중근 가지면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 판별식 D는 0 해서 K값 구해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뭐 자, 759번으로 가세요. 부정방정식 개념을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정방정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은 정할 수 없다 할 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방정식은 x가 하나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한 y도 하나 정해져서 한 쌍 혹은 2쌍 나오는 건데, 여기는 쌍이 겁내 많이 나와. 근데 사실 부정방정식은 무조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도 치시고. 이 부정방정식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조건이에요. 정수 조건을 줬는지 실수 조건을 줬는지가 중요해. 정수나 자연수 조건을 준다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할 거냐? 묶어낼 거야. 인수분해를 할 거라고. 봐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 둘을 묶어 x로. 그럼 y 플러스 1 나오지. 그럼 보통 여기도 y 플러스 1이어야 는 0 할 거잖아. 자, 이제 는 0은 필요 없어. 그냥 숫자가 나오면 돼. 그러니까 숫자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y 플러스 1로 해줘요. 그냥. 그러면 원래 마삼 돼야 되니까 여기에 요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플러스 4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얘 일로 넘기면 마삼 되잖아. 요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y 플러스 1로 묶어내면은 얘랑 얘로 묶어내면은 x 플러스 1 y 플러스 1 둘이 곱해서 4 요렇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인수분해 과정이 힘들었던 이유는 는 0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었어. 근데 오히려 얘는 그냥 내가 되는 대로 하는 거야. 4가 나오든 여기 3이 나오든 2가 나오든 이렇게 하면 어차피 정수 xy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해서 4가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만 다 구해주면 돼. 그러면은 봐봐,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2를 곱해서 4가 나오는 경우는 1, 4, 4, 1, 2 이것만 있는 줄 알았지? 더 있어. 마1, 마4, 마4, 마1, 마2, 마2 이렇게 해서 총 6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x 플러스 1이 1이라는 거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x, y를 구해보면 옆에다가 요게 이제 1이어야 되니까 0,3 요 경우는 3,0 요 경우는 1,1 요 콤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요렇게 해서 실제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순서쌍을 이렇게 6개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봤을 때 아 이거 부정방정식이구나. 그래서 정수라는 조건에 포인트를 빡 하고 맞춰야 됩니다. 이거 정수니까 이거 순서상 그냥 다 해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애매하게 묶이는 거니까. 사실 몇 문제 없어갖고. 자, 정수 조건을 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실수 조건만 하면 되는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문제를 이렇게 내기가 더 어려워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여기 실수 조건이 들어있잖아.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실수 조건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저기 실수했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똑같은 부정방정식이야. 이건 누가 봐도 부정방정식인데 아까처럼 정수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인수분해해서 곱해서 숫자가 나오는 형태로 만들 거고, 실수 조건이 나오면 곱해서 숫자가 나오는 형태로는 죽어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은 0이 나오는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웃긴 게 부정방정식인데 해가 한 쌍이에요. 정해져 딱.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문제를 내기가 더 어려워.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이걸 항상 만족시킨다고? 그럼 요 안에서 완전 제곱식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곳은 얘 완전 제곱식에서 가운데 있을 법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EAB 걔네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존재한다라는 건 이쪽에 x제곱과 이쪽에 y제곱이 필요할 거란 얘기고, 얘가 존재한다라는 건 x제곱과 그냥 상수항의 제곱수가 필요한다는 얘기고, 얘는 y제곱과 상수항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안에서 총 봐봐. 이 안에서만 x제곱이 여기서 하나 필요하고 여기서 하나 필요하고, y제곱도 여기서 하나 필요하고 여기서 하나 필요해요. 그럼 숫자는 이 5를 대충 나눠 가지면 다 나올 거야. 보자. 2x제곱인데 아까 x제곱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이 2x제곱을 x제곱 하나만 갖다 씁시다. 2 지우고. 그러면 여기 자 x제곱 플러스 4xy
얼마 있어야 완전제곱식 되지? 4y제곱. 자, 요만큼 갖다 썼어요.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야. 그럼 이게 또 희한하게 아다리가 딱딱 맞아. 무조건 맞게 내 문제를. 여길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서 x제곱 하나 갖다 썼고 얘 다 갖다 썼고 여기서 4y제곱 갖다 썼어. 그러면 x제곱 하나 남았지. 거기에 마이너스 4x 썼으면 상수항 플러스 4 갖다 써. 자, 그러면 요거 x제곱 다 갖다 썼지. 얘도 갖다 썼지. 여기서 4 갖다 썼어. 그럼 이제 남는 거 y제곱. 자, 그러면 5y제곱 해서 다 갖다 썼지. 그치? 그리고 저기에 플러스 2y에 1 남았잖아. 1.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다리 딱 맞아. 무조건. 이렇게 내기도 어려워 사실. 이렇게 딱 맞게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x 플러스 2y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x, y 값은 2랑 마일이야. 부정방정식이지만 저 부정하지 않는 한 쌍만 나오는 신기한 경우죠. 그러니까 흔치 않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다. 여러분이 그 아래 것도 해보면 좋을 거고요. 그 대신 여러분 764번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우선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찾아보세요. 764번. 저한테 욕하는 거 싫으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얘 완전 제곱식으로 안 돼.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되는지. 선생님 안 되는데? 맞아. 안 돼. 하면 난 욕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완전 제곱식 지금 이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실수 문제가 나오면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지금 말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가 이제 이 문제의 방법인데 그걸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힌트 판별식. 힌트는 판별식이야. 이런 것도 안 나왔어. 뭐야? 자, 봐봐요. 이거 제가 일부러 전개한 거거든요. 솔직히 이 문제 부정방정식이야. 실수래. 얘도 딱 해. 얘가 만족시키는 음의정수. 심지어 음의정수지 실수라고도 안 했어. 그러면 우선 전개를 해봤거든. 그러면 얘랑 세 개 묶으면 완전 제곱식 하나 나오지. 근데 문제는 나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요런 경우에서. 아까는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아다리가 막 탁탁 맞았잖아. 근데 딱딱 안 맞는 경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사실 이게 애초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야 재밌는 건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자. 문제를 최대한 어렵게 한번 만들어 보자. 시작을 이렇게 줬다고 쳐. 그럼 이렇게 준 문제가 얘는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은 0 형태로 안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 문제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쳐져 있어서 좀 약간 너무 힌트를 많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봐봐. 그리고 여기도 음의정수 말고 우선은 실수라고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실수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봐봐. x도 실수고 y도 실수야.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당연히 그 x도 실수가 나와야 되잖아.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돼. 그 말은 판별식 d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x가 실근이야 y도 실근을 갖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2y 플러스 4가 0 이상이고 y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다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y 값이 마이너스 2 이상이다. 근데 이 문제만 유독 여기서 음의정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y가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2거나 이 문제만 유독 그런 거야. 보통 안 그래. 그럼 보통은 이거 판별식 쓰면 얘가 완전 제곱식 나오면서 답이 뿅 하고 하나로 나와. 그러면 y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저기다 넣어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값은 루트값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x도 음의정수라는 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y가 마이너스 2라고 치면 x제곱 플러스 2x 2는 4 플러스 2는 0이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값은 마일. 어때? 음의정수 나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정답은 2. 요렇게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C단계죠. 제가 오늘은 문제를 골라주겠어요. 제가 고른 것만 풀어오세요. 굳이 다 풀지 마시고. 65번 첫 번째 문제. 67번 68번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저기 72번 74번 넘겨요. 여기에서는 딱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맨 마지막 80번. 네, 요 정도만 해보세요. C는 뭐 나머지는 자유. 어차피 여러분 해설지 있으니까 나머지는 자유로 하시고, 요렇게 해서 오늘 과제는 여러분 지난 시간이 106쪽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107쪽부터 여기 114쪽까지 C단계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아까 제가 골라준 것만 하시고, 자 지금 해보세요.